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황에 따라 여러 얼굴을 보여주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 즉 밑바닥을 보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은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지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어떤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좋은 면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일찍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로 보면서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강조했죠. 플라톤은 이성과 욕구, 격정의 세 요소를 통해 인간을 설명하며 이성이 다스리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순자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교화가 필요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인간은 협력과 이타심, 그리고 동시에 이기심을 지닌 복잡한 존재라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순간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에게 깊은 호의를 베풀 때입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아채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잘해줌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놀랍도록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다고 착각하며 목에 힘을 주는 이들도 있죠. 더 나아가 이러한 데가 없는 친절이 지속될 때 처음에는 감사했던 사람 중에서도 점점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더 이기적이거나 안하무인으로 변하는 사람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잘해주어도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 노력하고 나에게도 더 잘해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며 반드시 내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잘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친절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부담스러워하며 그 친절을 갚아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고마운 마음만큼이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 노력하죠. 의는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넘어
받은 따뜻함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호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일을 맡겨볼 때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밑바닥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 권력은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함부로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나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의 일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별 과제를 할 때 아무런 기여 없이 남이 해놓은 결과물에 슬쩍 숟가락만 얹는 사람, 혹은 공동의 일에서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의 일을 함께하면서 저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고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책임감, 수많은 변명, 치사한 언행,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일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큰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큰 일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돈이 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일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평상시의 마음가짐은 큰일이나 돈이 되는 일보다 잘못해도 큰 피해가 없는 작은 일, 즉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 그 사람의 밑바닥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아 볼 때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조언을 구했더니 핀잔만 주거나 그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처음부터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은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몇 마디 속에 사람의 영향력, 지혜, 그리고 됨됨이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시원시원한 듯 보이지만 조심성 없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조언이랍시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그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게다가 내 고민을 상담했는데 그 고민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즉시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합니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밑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 무겁고 가벼운 고민이 따로 존재할까요? 내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무게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모두 다 그 정도, 고민은 있어라는 식으로 배려 없이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존재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 역시 남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남의 즐거운 일을 보거든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진심으로 위로해주세요.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존중 없는 자입니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거나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이로울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내가 해볼 때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했던 실수에는 아무런 사과 없이 넘어갔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맹렬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부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흠이 있으면 기어이 끄집어내려 하고 자신에게 흠이 있으면 어떻게든 덮어버리려 합니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병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그 행태가 더욱 경박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고 또 내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며 상대방의 단점에는 엄격하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관계는 내 정신 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사람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 사람이 밑바닥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하며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 보이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고치려 하지도 마세요.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칠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정중하게 단점을 지적해 볼 때입니다. 정중한 태도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남 탓을 하며 자신의 단점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둘 중 한 사람만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의 결점이 있기에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일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누구누구 때문에 잘 안 됐어. 나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말자 해서 안 했어처럼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코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남 탓으로 돌리고 더 심한 경우 역정을 내거나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반발하면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며 달래준다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나의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해 볼 때입니다.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사줬는데 그 사람은 계속 얻어먹기만 한다면 다음번엔 당신이 먼저 밥을 사달라고 말해보세요. 쾌히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 식사 때부터는 그 사람이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그동안 얻어먹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한 식사를 사주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 등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거나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살게라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모임에 나온 당사자들이 더욱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런 부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쁩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인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그 속마음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7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관찰해 볼 때입니다.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중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에 존중하며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뽐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라는 격언처럼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8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그들의 실제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피해가 오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에게서는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두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9번째, 돈 자랑을 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남이 나한테 돈 자랑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자랑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랑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을 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의 돈이 없기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모두 돈이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에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정녕 돈 자랑을 하고 싶거든 내 자랑을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에게 꽤 많은 양의 돈을 베풀며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잃고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 잃고 친구가 돈 갚으라 해서 연락 안 받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 안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인간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밑바닥을 보는 것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떠나보내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밑바닥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더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마치 영혼이 고갈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하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때문일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정신적 소모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존재이며 어떤 관계는 우리를 고양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보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과 현대적 관점을 결합하여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우리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과 성장을 이끄는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본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의 유형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며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일까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깊이 공감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이러한 관계의 유형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아는 것이 곧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절망의 메아리.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투덜거리고 일이 힘들다고 한탄하며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죠. 마치 온 세상의 부정적인 기운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마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이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려 할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위로와 공감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절망감만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만 답답해지고 알게 모르게 기운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것은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서서히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정성은 전염성이 강해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비관적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공감은 하되 그들의 절망에 함께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구나 정도로 반응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능한 한 화제를 돌리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좋았던 일도 있었어? 혹시 너를 즐겁게 한 작은 일이라도 없었니? 라고 질문을 던져 상대의 부정적인 사고 흐름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이며 다른 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부담을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연민의 덫. 어떤 일이든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늘 손해만 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손해만 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나는 늘 운이 나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설정하죠.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며 자신은 그저 운명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영원히 떠안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나중에는 상대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탓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뒤에는 종종 깊은 자기 연민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만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민이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이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동정보다는 현실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심정은 이해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여 그들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해결하려는 생각 없이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대화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진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명한 거리두기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말이 많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독백의 그림자. 대화의 장에서 상대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되돌아오고 나의 이야기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흘려듣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머리가 복잡하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그저 상대의 독백을 들어준 기분이 들 때가 많죠. 마치 홀로 연극을 관람한 것처럼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이 피로감을 느끼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대화란 자기 표현의 수단일 뿐 상호 교감의 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혹시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줄 수 있을까? 와 같이 자연스럽게 주제를 돌리며 당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한다면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 부정적인 전염병.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얻으려 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높이려면 남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험담은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 나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한 험담은 듣는 이의 마음에도 독을 심어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키우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타인을 험담하는 순간, 당신 역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험담이 시작되면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라거나 나는 남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아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대화에 동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당신의 귀로 듣는 말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을 비난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감정의 롤러코스터.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어떤 날은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감정을 순식간에 전환하며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같은 대화를 나눠도 어떤 날은 웃으며 받아들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괜히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지?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맞춰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힘든 순간이면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심지어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늘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고 결국 상대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피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평온함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어울려도 괜찮지만 기분이 나쁠 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나는 괜찮으니까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야기하자 정도로 넘기고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의 감정 기복을 당신이 해결해 주려 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지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당신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감정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부탁하고 의존하는 사람 부담의 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아와 같은 말로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상대의 문제까지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은 성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어? 너는 잘하니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줘. 다음에는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만 다음에도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곤 하죠. 그리고 거절하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해줘? 나 정말 힘든데 너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아.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칸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 역시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은 이용당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그들의 자립심을 훼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돌려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부탁을 반복할 경우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이제 네가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해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해 보세요. 만약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미안함을 유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니체는 너무 친절하면 결국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하며 누군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도움이 당신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되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런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기생형 인간, 보이지 않는 소모. 이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기생형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생형 인간들은 늘 타인의 힘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빌려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늘 주변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죠.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그들과 대화한 후에는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소모된 느낌이 들고 상대는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지만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늘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힘을 주고받는 존재이지만 항상 한쪽만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생형 인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너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야와 같이 말하며 늘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고 감정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늘 위로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힘들 때마다 당신을 찾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흡수하려 하며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피곤해하면 섭섭함을 느끼고 왜 내가 날 이해해주지 못해? 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외면하면 난 정말 힘들어와 같이 감정적으로 압박하며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 너무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지치는 것 같아와 같이 당신이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되 너무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니체는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결국 내 감정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며 누군가의 감정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자기 보호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향한 한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좋은 친구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나쁜 친구는 당신의 힘을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난 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난 후 내 기분은 어떤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지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을 점점 지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을 보호하는 길이며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이해만이 관계의 미덕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관계 맺음이 때로는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는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배려가 당신을 희생시키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